당신이 60대에 접어들면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매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고 이미 당신의 몸은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지를 나타내는 신호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60대에 여전히 강하고 명석하며 생기 있어 보이는 반면에 다른 분들은 점점 힘이 빠지고 건강 문제와 피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몇 가지 중요한 신호들에 있습니다. 작지만 강력한 지표들 말이에요. 이 신호들이 당신의 미래를 미리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영상에서는 60세 이후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지를 알려주는 7가지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이것들은 추측이나 미신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는 분들에게서 연구자들과 의사들이 직접 관찰한 실제 패턴들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 당신 자신의 몸과 생활 방식에서 무엇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지 정확히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당신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지금 바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도 알게 될 겁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지나치고 있는 작은 것들이 당신의 미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신호들을 한번 알아차리기만 하면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가 명확해질 거예요. 이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방법. 당신의 보행 속도. 60세 이후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지를 가장 강력하게 나타내는 지표는 당신의 DNA에도 의료 기록에도 심지어 식단에도 숨어 있지 않습니다. 훨씬 더 간단한 것에 있어요. 바로 당신의 보행 속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60대와 그 이후에도 꾸준한 빠른 보행 속도를 유지하는 분들은 크게 늦춰지는 분들보다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이건 왜일까요? 보행 속도는 전반적인 건강, 근육 강도, 심혈관 기능, 심지어 뇌 건강과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분의 75세 할아버지를 생각해 보세요. 김영수 할아버지와 박준식 할아버지. 김영수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합니다. 꾸준한 속도를 유지하고 마트에 장을 보러 갈 때나 손자들을 쫓아갈 때 어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매끄럽고 균형 잡혀 있으며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반면에 박준식 할아버지는 예전에는 활동적이었지만 지난 몇 년 사이에 크게 늦춰졌습니다. 아내분과 산책을 나가도 따라가지 못하고 자주 쉴 필요가 있으며 때때로는 발이 휘청거린다고 느껴집니다. 김영수 할아버지의 빠른 속도는 그의 몸이 여전히 잘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지만 박준식 할아버지의 감소하는 속도는 그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느리고 불안정한 보행은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근력 약화, 나쁜 혈액순환, 심지어 초기 신경학적 퇴행 같은 근본적인 문제들을 나타낼 수 있거든요. 당신의 다리는 당신의 기초입니다. 다리가 약해지기 시작하면 당신의 전체적인 회복력도 약해집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보행 속도는 개선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걸을수록 더 강해집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을 늦춰지고 있다고 느낀다면 무시하지 마세요. 힘을 기르기 위해 작은 노력을 시작하세요. 아침에 공원을 산책하든 간단한 다리 운동을 하든 결국 당신이 삶을 통해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가 당신이 얼마나 오래 계속 움직일 수 있을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속도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그것이 당신의 수명을 확인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일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 방법.
당신의 악력. 믿거나 말거나 당신의 악수 강도가 당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악력은 어르신들의 전반적인 생활력을 나타내는 가장 분명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강하고 꾸준한 악력은 강한 근육, 좋은 혈액순환, 그리고 잘 작동하는 신경계를 시사합니다. 반면에 약하거나 감소하는 악력은 근육량 손실, 쇠약함, 심지어 건강합병증의 높은 위험을 나타내는 초기 경고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78세 된 이찬호 할아버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항상 자신의 강한 악수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는 활동적이었고 밭에서 일을 했으며 단찬병 뚜껑을 따거나 무거운 짐을 들고 다니는 것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 반면 역시 78세인 최영호 할아버지는 김장때 배추를 짜거나 반찬병을 여는 것 같은 간단한 작업들이 예전보다 더 어려워지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렸지만 그가 깨닫지 못한 것은 그의 악력 감소가 근육량 손실을 신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를 낙상, 부상, 심지어 더 짧은 기대 수명에 더 취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손은 당신의 전체 근육 건강을 반영합니다. 당신의 악력이 약해지고 있다면 당신의 몸의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근력을 잃을수록 독립적이고 활동적이며 건강하게 남아있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좋은 소식은요, 당신은 그것을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손가락 운동, 짐주머니 들기 또는 간단한 손운동 같은 간단한 운동들이 당신의 악력을 유지하고 근육을 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내어 당신의 악력을 테스트해 보세요. 악수가 예전보다 약해 보이거나 일상적인 작업이 점점 어려워진다면 무시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오늘 당신이 물건들을 얼마나 잘 쥘 수 있는지가 앞으로 얼마나 잘 인생을 쥘 수 있을지를 말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방법. 한 발로 서는 능력. 균형은 사람들이 대부분 잃기 시작할 때까지 생각해 본 적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10초 동안 한 발로 서 있을 수 있는 능력은 당신이 얼마나 오래 살 것인지를 가장 강력하게 예측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연구자들은 균형이 잘 유지되지 않는 분들이 낙상, 부상, 심지어 인지 기능 저하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반면에 60대와 그 이후에도 균형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분들은 더 길고 건강한 삶을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60대인 두 분, 이미순 할머니와 김정순 할머니를 상상해 보세요. 이미순 할머니는 항상 활동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산책을 하고 태극권을 하며 흔들림 없이 한 발을 바닥에서 들 수 있습니다. 반면에 김정순 할머니는 수년에 걸쳐 균형에 많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한 발로 서려고 할 때 그녀는 즉시 넘어지기 시작하고 방문틀을 잡아야 합니다. 김정순 할머니가 깨닫지 못한 것은 이 균형 손실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녀의 근력, 심지어 뇌 기능이 감소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좋은 균형은 강한 다리, 예리한 신경계, 그리고 건강한 뇌에 의존합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이 더 자주 비틀거리고 있다고 알아차린다면, 문을 열 때 불안정하게 느낀다면, 또는 욕실에서 벽을 잡을 필요가 있다면 행동을 취할 시간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균형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발로 선 채로 몇 초씩 매일 서기, 뒤꿈치와 발끝으로 걷기, 간단한 운동들이
안정성을 다시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테스트를 해보세요. 일어나서 한 발을 바닥에서 들어 올리세요. 어려움 없이 10초 동안 그것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유지할 수 없다 해도 당황하지 마세요. 하지만 무시하지도 마세요. 천천히 시도해 보세요. 당신이 점점 균형 감각을 익힐수록 앞으로의 수년 동안 당신은 더 강하고 더 안정적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방법. 당신의 수면 패턴. 당신이 밤에 얼마나 잘 자는지는 당신이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이 자신을 복구하고 면역계를 강화하며 뇌에서 독소를 제거하는 때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으로 일관되고 고품질의 수면을 유지하는 분들은 더 길고 건강한 삶을 사는 경향이 있는 반면 수면 부족으로 투쟁하는 분들은 기억력 저하, 심장 질환, 그리고 약화된 면역계에 더 높은 위험을 가집니다. 60대인 두 분, 정남준 할아버지와 한영철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정남준 할아버지는 꾸준한 취침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밤 10시에 자서 매일 아침 6시에 깨어나고 상쾌함을 느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반면에 한영철 할아버지는 불안정한 밤을 가집니다. 뒹굴거리고 밤중에 여러 번 깨어나며 때때로 새벽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정남준 할아버지의 몸은 계속 잘 작동합니다. 그의 마음은 예리하게 유지되고 그의 에너지는 꾸준합니다. 하지만 한영철 할아버지는 낮 시간 피로, 손자들의 이름을 자꾸 깜빡하는 증상, 그리고 혈압의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모두 그의 감소하는 수면 품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밤에 자주 깬다면, 계속 자기가 어렵다면, 또는 침대에서 8시간을 보낸 후에도 피곤하다고 느낀다면 그것을 무시하지 마세요. 당신의 몸은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쁜 수면은 스트레스, 나쁜 식단, 신체 활동 부족, 또는 수면 무호흡증과 같은 진단되지 않은 건강 상태 등 많은 것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수면 품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전 휴대폰 보지 않기,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아침에 햇빛 보기, 또는 저녁에 무거운 음식 피하기 같은 간단한 변화들이 엄청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수면은 단순히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과 마음이 최고의 상태에서 작동하도록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당신이 어떻게 자는지 주의를 기울이세요. 당신이 피곤하게 깬다면, 계속 자기가 어렵다면, 또는 최근 몇 년 동안 당신의 수면이 변했다고 느낀다면 조정을 할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당신이 얼마나 잘 쉬는지가 앞으로의 수년 동안 당신이 얼마나 강하고 건강할 것인지를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방법. 당신의 식욕과 식습관. 당신이 60대 이후에 어떻게 먹는지는 당신이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지를 가장 강력하게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건강한 식욕과 균형 잡힌 식단은 당신의 몸을 강하게, 당신의 면역계를 탄력 있게, 당신의 에너지를 높게 유지합니다. 반면에 갑작스런 식욕 감소나 나쁜 식습관은 근본적인 건강 문제를 신호할 수 있으며 심지어 노화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64세인 두 분, 박순희 할머니와 이영애 할머니가 있습니다. 박순희 할머니는 음식을 즐깁니다. 신선한 나물, 된장찌개, 생선을 다양하게 먹고 꾸준한 체중을 유지합니다. 그녀는 손자들을 위해 밥을 짓는 것을 기대하고 하루 종일 활기찬 기분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영애 할머니는 그녀가 예전만큼 배고프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때때로 끼니를 거르고 끼니 때마다 밥을 먹지 않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체중이 점점 감소했습니다. 그녀가 깨닫지 못한 것은 그녀의 감소하는 식욕이 단순한 작은 변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녀의 몸이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할 수 있다는 빨간 깃발입니다. 이는 그녀의 근육을 약하게 할 수 있고 그녀의 신진대사를 느리게 할 수 있으며 심지어 그녀의 면역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이 많은 분들의 감소된 식욕은 종종 소화 문제, 호르몬 변화 또는 심지어 초기인지 기능 저하의 징후와 연결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충분히 먹지 않으면 당신의 몸은 근육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약함, 쇠약함, 그리고 낙상과 질병의 증가된 위험으로 이어집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식습관의 변화를 알아차렸다면 너무 빨리 배부르다는 것을 느끼든 음식에 대한 관심 부족이든 또는 예상하지 못한 체중 감소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0세 이후에 잘 먹는 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이 제대로 작동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을 당신의 몸에 주는 것입니다. 밥, 국, 나물, 계란, 두부 같은 영양 많은 음식에 집중하고 물을 많이 마시며 줄어드는 식욕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은 무언가가 주의가 필요하다는 당신의 몸의 방식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여전히 밥, 반찬을 맛있게 즐기고 있습니까? 당신의 몸을 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충분한 단백질과 영양을 섭취하고 있습니까? 또는 당신의 식욕과 에너지 수치의 감소를 알아차렸습니까? 오늘 당신이 어떻게 먹는지는 앞으로의 수년 동안 당신이 얼마나 강하고 독립적일 것인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6번째 방법. 스트레스를 다루는 당신의 능력. 당신이 60세 이후에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루는지는 당신이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단순히 당신의 기분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면역계를 약하게 하고 심장 질환의 위험을 높이며 심지어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반면에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아는 분들은 더 건강하고 더 활동적이며 후기 세월까지도 정신적으로 예리한 경향이 있습니다. 76세인 조경훈 할아버지와 손재준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조경훈 할아버지는 인생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의료비, 손자들 걱정, 가족 문제. 하지만 그는 차분하고 꾸준한 접근 방식으로 그들을 다루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아침 산책으로 마음을 정리하고 교회에 다니며 필요한 것보다 오래 문제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손재준 할아버지는 스트레스에 집착합니다. 그는 그의 통제를 벗어난 것들에 대해 끊임없이 걱정하고 작은 불편함에 화를 내며 자주 자신을 부정적인 생각 패턴에 가두곤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그의 몸을 갉아먹습니다. 그의 혈압이 올라가고 그의 수면이 악화되며 그의 에너지가 떨어집니다. 장기적인 스트레스는 신체에 염증을 유발합니다. 이는 당뇨병, 치매, 심장질환까지 거의 모든 주요 나이 관련 질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자주 긴장하고 있다면, 짜증이 난다면 또는 감정적으로 지쳐 있다면 무시하지 마세요. 명상, 산책, 깊은 호흡 또는 손자들과 웃음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찾는 것은 당신의 인생에 몇 년을 더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당신은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당신은 걱정에 집착하고 스트레스가 당신을 제어하게 합니까? 당신이 침착함을 유지하고 해결책을 찾으며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능력은 단순히 당신의 마음에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얼마나 길고 얼마나 잘 사는지에서 핵심 요소입니다. 7번째 방법. 당신의 사회적 연결. 당신의 관계의 강도는 60세 이후 당신이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지를 가장 명확하게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연구는 일관되게 친구, 가족 또는 지역사회 활동을 통한 강한 인간관계를 가진 분들이 더 길고 건강한 삶을 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에 외로움은 심장질환, 우울증, 인지기능 저하, 심지어 초기 사망의 더 높은 위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68세인 두 분, 이인순 할머니와 김미자 할머니를 생각해 보세요. 이인순 할머니는 활동적인 사회생활을 합니다. 그녀는 예전 학창시절 친구들과 달마다 만나고 경로당에서 한글 동아리를 주도하며 손자들과 손녀들과 자주 만납니다. 그녀는 그들의 전화를 기대하고 자주 웃으며 주변 사람들과 연결됨을 느낍니다. 반면에 김미자 할머니는 시간의 대부분을 혼자 보냅니다. 그녀는 수년에 걸쳐 많은 친구들과의 연락을 끊었고 자식들이 있지만 거의 연락하지 않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면서 그녀는 고립된 기분을 시작하고 그녀의 기분이 저하되며 그녀의 전반적인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인간 연결은 단순한 감정적 지원보다 훨씬 더입니다. 그것은 신체 건강에 직접적인 역할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웃을 때 당신의 뇌는 활동하고 있으며 당신의 스트레스는 떨어지며 당신의 몸은 전반적인 건강을 촉진하는 물질들을 만들어냅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이 모임에서 멀어지고 있다면, 전화 통화를 피하거나 혼자 있는 것이 많아졌다면 변화를 만들 시간입니다. 연결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당신이 항상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전 이웃에게 전화하는 것, 경로당이나 교회 모임에 참여하는 것, 또는 손자들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 같은 작은 노력도 모두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오늘 기르는 관계는 단순히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앞으로의 수년 동안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제 이 7가지 방법을 알았으니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잠깐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당신은 강함과 자신감을 가지고 인생을 통해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건강이 변하고 있을 수 있다는 미세한 신호들을 알아차렸습니까? 좋은 소식은 이러한 대부분의 요소들이 당신의 보행 속도, 악력, 균형, 수면 품질, 식습관, 스트레스 수치, 그리고 사회적 연결이 모두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니며 오늘 당신이 하는 선택들이 당신이 앞으로 몇 년을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지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개선할 필요가 있는 영역들을 인식했다면 의사가 당신에게 변화할 시간이라고 말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시작하세요. 아침마다 공원을 산책하세요. 손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밤 10시에 자리에 누우세요. 경로당에 나가세요. 그리고 마음이 무거울 때는 깊게 숨을 쉬세요. 목표는 단순히 더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더 잘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수명은 10년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30년을 병들어 누워서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기시고 오늘 당신이 배운 한 가지와
당신이 당신의 인생에서 어떻게 변화할 계획인지 공유해 주세요. 만약 당신이 이 영상을 즐겼고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고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지원이 우리가 당신을 알리고 영감을 주는 좋은 컨텐츠를 계속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기를 기대합니다.